예, 그러면 그 발구스 니 디포미티에 대해서 토탈 이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구스 니의 디포미티는 결국 니 조인트의 센터가 메카니컬 엑시스보다는 안쪽에 있는 티비오 페모럴 앵글이 한 10도 이상의 디포미티를 가진 10도 발구스 디포미티를 얘기하게 되지요. 대부분 만나게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나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세칸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라테랄 디스코이드 메니스크스가 있다 보면 라테랄 페모럴 컨다일에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세칸스가 생기면서 생기는 발구스 디포미티, 그리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대부분의 발구스 디포미티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발구스 디포미티는 바르스와 달리 컴플렉스한 소프트 티슈의 프로블럼을 야기하죠. 또한 그 로테이셔널 프로블럼이 컴바인되고 라테랄 파텔로페모랄 리가멘트가 컨트랙처돼서 파텔라가 라테랄리 디스플레이스 되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 토탈 이해할 때는 라테랄에 컨트랙처된 스트럭처를 릴리즈를 해야 되고 메디알이 렉스해지고 다음에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과 티비아 플라토우가 조금 하이포플라스틱해지면서 파텔라 알타나 서블록세이션 되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테랄 릴리즈를 하게 되고 본 카팅으로 얼라인먼트를 맞춰주면서 파텔라 트래킹을 조절하는 그러한 단계를 갖게 됩니다. 또한 파텔라가 디슬로케이션, 서블록세이션이 있으면서 디포미티가 되죠. 물론 이러한 이버네이션 되는 파텔라가 있는 경우에도 리서페이싱을 안 하는 경우도 결과가 좋다고 그러지만 트래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서페이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발구스 디포미티의 디그리를 보면 10도에서 20도 이상의 그러한 경중에 따른 분류가 있는가 하면 닥터 롬바르디 같은 경우는 80%는 약간의 컨트랙처들이나 릴렉세이션이 있지만 결국은 바이러스 스트레스로 뉴트럴리제이션이 되는 정도, 이것이 마일드하게 한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더 디포미티가 심하지만 그리고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는 인텍트한 그것이 한 15%, 그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로 렉스에서 메디알의 프로블럼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한 5%의 빈도를 갖는다 그러고, 라나워트가 이를 정리해서 10도 이하의 마일드, 그 다음에 20도까지의 픽스트, 그리고 메디알 렉시티까지 있는 디포미티,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메디알 파라파텔라 어프로치로 우리 토탈리를 되게 하실 텐데요. 이러한 발구스 디포미티에 대해서는 가끔 안테로 라테랄 어프로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로는 라테랄에 컨트랙처 있는 스트럭처를 직접 어프로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라테랄 릴리즈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으로 된다, 이러는 장점을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익스포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클로저 할 때 라테랄 클로저의 문제점들을 자꾸 컴플레인을 하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VK이 얘기했던 디포미티, 라테랄 디포미티 있는 경우에는 안테로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면서 오스테오토미, TBL 투버클 오스테오토미가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메디알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라테랄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메디알의 스트럭처를 어프로치하기가 쉽지 않고 메디알의 콜라테랄 리가멘트들을 리컨스트럭션 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한 메디알 어프로치를 해도 라테랄에 있는 스트럭처를 다 어프로치가 가능한데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점, 또한 리비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메디알로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라테랄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메디알이 일반적이고 저도 메디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발구스 디포미티의 인트라메달라리 페모럴 가이드를 넣으실 때 보면 대부분 보통보다는 조금 메디알 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대개 발구스를 리커런스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한 3도 내지 5도, 대개 우리 베르스에 대해서는 5도 내지 7도의 얼라이먼트로 카팅을 한다 그러는데 약간 벨구스에서는 바르스해서 한 3도, 5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라테랄 카팅이 좀 적게 되지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라테랄이 거의 처지지 않게 되거나 디펙트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디펙트를 컨트롤 좀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메디알은 많이 처지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렉스했던 메디알이 더 렉스해져서 이거를 코렉션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문제. 또한 임플란트를 3도 디스탈 피모 카팅을 하는 경우에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시스는 대개 스템 익스텐션 각도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시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5도, 7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템 익스텐션 할 때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페모럴 컴포넌트의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이 대부분 많이 쓰신 게 트랜스 에피콘들라 엑시스입니다. 왜냐하면 라테랄 페모럴 컨다일이 하이퍼플라스틱해지니까 AP 엑시스도 좋다 그러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포스테리어 컨딜라 엑시스나 리가멘트 텐션 테크닉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리어 컨딜라 엑시스는 트랜스 에피콘딜라 엑시스를 기준으로 하면 라테랄 페모럴 하이퍼플라지아가 있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콘다일 기준으로 3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해도 아직 트랜스 에피콘딜라 엑시스보다는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포스테리어 콘딜라 엑시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티비아 커팅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티비아가 라테랄 페모럴 콘다일도 하이퍼플라스틱하지만 티비아 콘다일도 썬크닝이 되지요. 따라서 라테랄 티비아 플라토에서 10mm보다는 원래 위치를 생각을 해서 커팅을 하셔야지 과도한 티비아 커팅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라테랄 그러면 스트럭처, 발구스 뒤에서 라테랄 스트럭처를 릴리즈를 해야 되는 경우의 스트럭처들은 대부분 일리오티비알 밴드,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 퍼플리티우스, 포스테로라테랄 캡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스로니미우스 라테랄 헤드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을 릴리즈를 해야 된다 하는 컨센서스가 있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되게 3개의 폴리시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하고 퍼플리티우스는 가장 마지막에 하고 일리오티비알 밴드를 먼저 코렉션을 하자. 즉 익스텐션 디포미티를 먼저 코렉션 하자는 폴리시가 있을 수 있고 라테랄 컨트랙처의 원인인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와 퍼플리티우스를 먼저 릴리즈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고 소프트 티슈는 해결 안 된다. 결국은 컨스트레인드 프로스테시스에 의존해야 된다 하는 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프트 티슈 릴리즈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이러한 것의 베이스에는 일단은 LCL, 퍼플리티우스 어떠한 것을 릴리즈를 해도 PCL을 릴리즈하지 않고는 커렉션 되는 어마운트가 적다. 또한 LCL이 메인이기 때문에 LCL을 커렉션, 릴리즈하지 않고는 다른 거를 해도 결국은 10도 이상을 갈 수가 없다 하는 문제. 따라서 릴리즈를 LCL을 하는 거 이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라나와트와 크라코어 보면은 주장을 보면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죠. 어떠한 스트럭처에서도 역시 라테랄 발구스 디포미티에서 기준은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다. 이것을 릴리즈하지 않고는 커렉션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하고 포플리티우스를 릴리즈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플렉션에서의 라테랄 스테빌리티가 너무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포플리티우스는 남겨두자 하는 게 제랄드 앵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스트럭처도 왕도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릴리즈를 하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파이 크러스트로 해서 셀렉티브하게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서 인스타빌리티가 초래할 때는 바르스 발구스 컨스트레인트 프로세시스 커렉션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서저리 오브 더 니 인살 텍스트의 아글리에티 그룹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라테랄 릴리즈를 하는 스트럭처를 셀렉티브하게 하고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거를 꼭 릴리즈 해야 된다 하는 왕도는 없고 우스갯소리로 커먼 페로니얼 러브만 아니기를 빌면서 컨트랙처 되어 있는 스트럭처를 릴리즈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릴리즈하는 스트럭처는 일리오티비알 밴드,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 퍼플리티우스, 포스테리어 라테랄 캡슐, 포스테리어 캡슐 이러한 정도가 되고 있지요. 일리오티비알 밴드는 익스텐션 디포미티, 특히 우리 발구스 디포미티에서 가장 디포미티가 현저하다는 익스텐션에서 디포미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디포미티가 발구스와 컴바인되어 있다 그러면 일리오티비알 밴드를 릴리즈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 릴리즈하는 방법은 파이크러스나 트랜스버스 릴리즈, G플라스티, 어디에서 릴리즈하느냐에 따라서 페리오스테아 엘리베이션, 리섹션 사이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은 파이크러스트,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한 것처럼 나이프보다는 핀으로 니들로서 릴리즈하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모든 스트럭처 발구스 디포미티의 원인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릴리즈해야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코드 라이크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를 릴리즈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서 멀티플 펑처 한다 그러지만 제한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커팅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나. 페리오스테알 릴리즈를 페모랄에서 하느냐 피블라에서 하느냐인데, 역시 익스포저 상에서는 페모랄이 더 쉽겠지요. 또한 주장하는 데에서는 라테랄 페모랄 콘다일을 오스테오토미를 해서 LCL 어태치를 릴리즈 해주는 그러한 슬라이딩 오스테오토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떠한 디포미티에 따라서 릴리즈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의가 어려운데, 2004년에 레오 화이트사이드가 자기의 책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를 마음에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포미티가 플렉션 익스텐션에서 다 타이트한 경우, 그 다음에 익스텐션에선 타이트하지만 플렉션에서는 그래도 밸런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플렉션에서 타이트하지만 익스텐션에서는 좀 정상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좀 릴리즈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다 라테랄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일단 플렉션으로 가서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와 포플리티우스, 대부분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를 얘기하지만 대개 어프로치 상으로 보면 포플리티우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릴리즈를 하게 되고 포스테로 라테랄 사이드를 릴리즈를 해서 플렉션에 서의 라테랄 타이트니스를 코렉션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렉션에서 밸런스가 맞으면 익스텐션으로 가서 일리오티비알 밴드 포스테리어 캡슐을 릴리즈를 해서 맞추는 것이 맞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익스텐션에서 타이트한 경우지만 플렉션에서는 괜찮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오티비알 밴드 포스테로 라테랄 캡슐을 릴리즈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플렉션에서는 타이트하지만 익스텐션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경우는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하고 포플리티우스, 포스텔 라테랄 코너를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익스텐션에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 메디알 스트럭처가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라테랄 스트럭처를 릴리즈를 해서 따라갈 수 있지만, 메디알이 렉스한 경우는 결국은 컨스트레인드나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의 리컨스트럭션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의 렉시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드밴스먼트나 임브리케이션, 그 다음에 어드밴스 리세싱이 있겠지만 사실 쉬운 테크닉은 아니고 저도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되게 마일드한 발구스인 경우에는 저는 CR 타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PS 타입으로 코렉션이 잘 유지될 수 있고, 굳이 컨스트레인드 프로세스를 안 쓰고 스테빌리티가 유지된다면 PS 타입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디포미티가 많았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코렉션 할 수 있고 메디얼 라테랄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면 PS 타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포미티가 심하고 디펙트가 있는 경우, 특히 TBI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루와 시멘트로도 블럭, 메디알인 경우에는 블럭을 하지만 라테랄인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고, 페모랄 디펙트에 대해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앞으로 PS 타입의 이러한 블럭을 쓸 수 있는 타입, 꼭 VVC를 쓰지 않고도 블럭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개발돼서 사용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발구스 디포미티와 리커바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두 가지 교훈을 주었던 케이스인데요. 먼저 레프트 사이드를
토탈리를 하면서 이 환자는 프랙션 컨트랙처가 아니라 리커버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케이스를 수술하면서 발구스 디포미티인 경우에 수술하고 나면 페로니알 러브 폴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프랙션 컨트랙처가 있는 경우에 그걸 펴놓으면 운이 수술방에서 나가서 너브를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되면 조금 플렉션을 해놔라. 풀 익스텐션을 해놓는 것보다는 조금 플렉션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케이스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레지던트가 회복실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 이 환자 페로니알 러브 폴지가 있습니다. 해서 그럴 수가 없는데 해서 가보니까 이 환자가 발구스니까 라테랄 릴리즈를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블리딩이 되면서 헤마토마가 생겨서 눌렸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라테랄 레티나큘라 릴리즈 간단한 프로시저 아니다. 그것 때문에 페로니알 러브 폴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경험했던 케이스고 10개월 후에 팔로우업을 하면서 환자가 반대쪽 수술을 요구했었을 때 레프트 사이드가 PS로 코렉션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리커버 틈이 오는 것 같아서 결국은 VVC로 라이트 사이드는 코렉션 했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포스트 트라우마틱 오스테오아트라이티스인 경우에는 컨트랙처도 있지만 메디알 스테빌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VVC를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스템 익스텐션을 안 하고 싶지만 포지셔널 문제가 있어서 스템을 가급적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일드해 보이는데도 이렇게 큰 VVC 프로세스를 써야 됐던 그래서 밸런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 프라이머리 토탈리를 하면서 VVC를 다 준비할 수는 없죠. 어떤 경우에 필요했는지 프라이머리 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 1.6%에서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프랙션 컨트랙처만 문제가 아니고 플렉션이 적었던 환자에서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험에서 프랙션 컨트랙처만 얘기하지 말고 AGF가 작았던 문제도 이것도 디피컬트니 컴플렉스로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MCL 인저리가 있었던 환자가 OA가 되면 거의 메디알 렉시티가 나오지를 않다가 아스로플라스티시에 오는 경우가 있으니 MCL 인저리가 히스토리가 있었던 경우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한 페모랄 컨다일의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에도 로테이셔널 프로블럼 때문에 블럭을 써야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VV를 써야 되겠고요. 발구스 디포미티는 20도 이상인 경우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포미티가 많았던 경우 VVC를 준비하실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65세 남자 환자고요. 굉장히 디포미티가 심했습니다. 이 환자는 뉴로패틱 조인트였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결국 이 디펙트를 더블 블럭을 하면서 라테랄 더블 블럭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잘 수술이 맞춰진 것 같고 2개월 때 이 환자는 뉴로패스이기 때문에 브레이스를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아트로피가 있다고 맨날 이걸 하고 다녔었는데 회복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팔로업에 만족할 만한 110도 정도 니스 소사이티 스코어, 펑션 스코어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8년 팔로업에서도 괜찮았는데 이 환자가 브레이스 잘 하고 다니지 않아서 그걸 워닝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또 아주 뼈 아팠던 케이스인데요. 아주 발구스가 심했었습니다. 왼쪽에 있어서 일단 PS 타입으로 했는데 워낙 환자가 씬해서 익스텐서 메커니즘 프로블럼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리페어하고 회복을 해서 10개월인가요? 후에 오른쪽을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쪽이 워낙 디포미티가 많았습니다. 워낙 디펙트도 많고 오스테오포로틱하고 그랬는데 수술하면서 라테랄 파텔라의 라테랄 보더가 조금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라테랄 릴리스도 하는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요. 수술 포스트옵 엑스레이입니다. 그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우징이 있어서 들어가서 리페어 했었는데 결국 이 환자가 스티프니스 때문에 레인지 오브 모션을 하다가 익스텐서 메커니즘이 럽처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죠. 결국은 성형외과의 도움으로 플랩까지 해서 케어했던 경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현재는 110도 정도의 ROM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팔로우업을 했었을 때 한 90도 정도로 해서 회복은 했었지만 오랫동안 그러니까 라테랄 레티나큘라 릴리즈 특히 오스테오페니아에 의한 파텔라의 라테랄 보도의
데미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교훈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이왕 이 정도로 발구스에 대한 토탈리를 모두 썸마리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